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코마 홍진입니다. 시애틀 타코마는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고 또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봄은 성큼성큼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아직도 테네시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영혼과 나머지 3명이 더 성인들의 영혼 명목을 빌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보는 눈이 또 여러 가지 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역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왜?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 유상종이라고 자기끼리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은 사람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하겠다고 변죽을 가득 올린 시 주석이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늦었고 매비 좋은 그런 관계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끝났고, 한마디로 미국의 국제관계에서 제등을 거는데 같이 합세하기로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공동성명에서 보면은 모든 어떤 나라들이 독자체제를 반대하며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말라면서 한마디로 이거 유업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회피성 발언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관한 상황을 긴장시키고 있고 이 길어지는 행동을 중단할 것은 어디까지나 러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지. 다른 나라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나라인가는 말아야도 알잖아요. 아울러서 이 두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덮었는데 이는 정확하게 미국과 EU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가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 주석의 콘서트의 그런 모양새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나 TV 화면에서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푸틴을 마치 아우 다루듯,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이제 사람들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시주석은 한마디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고 참 막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여유 있던 그런 큰 웃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아주 그런 모습들을 시진핑 주석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세계의 모든 뉴스들이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보다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얘기를 않더라도 내가 봐도 여러분들 아마 봤을 거예요. 정상회담 뒤에나 정상회담 중간에 보면은 시 주석은 항상 여유가 있어. 덩치도 있지만 여유가 있고 느긋해. 근데 푸틴 대통령 어딘가 불안해. 어딘가. 이게 이것을 로이터 통신이 어떻게 그냥 모스크바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의 그 안내, 가이드 그런 분위기가 아주 몸짓 언어에서 한마디로 불안을 감지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바디랭귀지 모습 자체가 이 회담의 오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이지 푸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도 그래요. 지금 현재. 지금 러시아가 1년 넘게 전쟁을 해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고유가로 버텨왔지만은 올해부터는 또 상황이 틀려졌어요. 물론 중국이 얼마나 그 사주냐가 문제이겠지만 또 작년에 올해는 또 틀립니다. 왜? 이제 러시아도 경제가 바닥을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대 보겠다고 시진핑을 주석을 초청했으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여유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모든 그 세계 행정 전문가들이 지금 이번에 한 정상회담에서는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우위권을 갖고 여유를 갖고 한마디로 주도권을 갖고 회의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한 컨설팅 업체 인플루언스 솔루션의 그 한 캐터링 전문은 두 사람의 악수에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보다 1초 먼저 손을 내밀었대요. 이게 1초 먼저? 근데 이런 행동이 시 주석이 초청 방문했지만 회담의 주도권을 시 주석이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언어 및 리더십 행동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고 두 정상이 악수할 때 시 주석이 자신의 손을 푸틴 대통령 손 위에 올려놓는 행동, 이 모든 관계에서는 그런 행동 자체가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행동으로 본답니다. 이게 그럴 때 나오는 행동이랍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볼 때도 그런 행동이야. 보면은 이게 그런 행동이라고. 통역사회 사이 두고 그 대통령 둘이 이렇게 대담 못해 보면 푸틴 대통령 어딘가 불안하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시선은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 있고. 근데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TV나 방송 매체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지. 이게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은 자신감 있고 푸틴 대통령은 어딘가 쫓기는 입장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서로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는데 비공식 1대1 그 대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몸을 구부리고 다리를 움찔거리고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고, 이런 행동이 마음의 근본적인 동요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행동 전문가는 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렇게 볼 때 보면 시 주석은 분명히 언제든지 보면은 아주 침착한, 한마디로 좀 여유가 있는 정치인인데 상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형님처럼 그 지그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싱가포르 행동 전문가 얘기를 시진핑 주석의 그 눈이 바라보는, 푸틴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눈이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그런 뉘앙스를 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집권 연도나 나이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1952년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1953년생이고 또 집권 시기도 훨씬 길어요. 푸틴 대통령이. 이게 참 아이러니죠. 어딘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푸틴 대통령은 한마디로 코너에 몰려 있어. 여러 가지로. 손을 내밀으라는 입장이니까 어딘가 보라라고 시진핑 주석은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가진 자의 여유. 왜? 뭘 사줘야 되고 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시진핑 주석 마음에 달렸잖아요. 이게 만찬을, 그린로피 단자공에서 만찬을 할 때도 시진핑 주석의 잔이 푸틴 대통령 잔위에서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동의 우위에서, 행동의 우위가 바로 마음의 우위에서 나오는 행동이랍니다. 그게 2019년도에 정상회담 때 그 사진을 보니까는 그때는 푸틴 대통령 잔이 시진핑 주석 잔 위에서 건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일간지는 현재 그 러시아 상이 여러 면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행동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국의 동등한 만남이라고 강조는 했지만은 한마디로 이게 아쉬운 소리를 할 사람하고 아쉬운 소리를 또 그걸 청을 들어줄 사람하고의 그 행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나 뭐 이 개인적인 그 관계를 보더라도 내가 돈을 끌려면은 좀 어딘가 하면 이거 좀 위축이 돼. 좀 비겁해지고. 학기 다니면서도 월 중간한테 뭐 저기를 빌린다 연필 하나 빌리려면 내가 좀 사람이 좀 비겁해지고 움츠러지는 거야. 마찬가지 국제관계에서도 내가 아쉽고 힘들면은 아쉬움을 청하려면은 좀 사람이 위축되는 거라고. 그런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전히 나타났어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그 그림에서. 한 전문가는 시 주석이 휘담주 등 비정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은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도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시 주석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그 뭐랄까 좀 그 불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이번 그 회담의 그 포인트를 이 전문가들이 행동 전문가들이 다 그걸 조사를 해서 이번에 이걸 내놓은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행동을 나타내. 예, 우리도 다 알잖아요. 벌써 뭐 잘못됐으면 잘못하면 벌써 부모 피가 나. 왜? 술집이나 밥집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날 얘기 당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밥값을 내고 술값을 내는 놈이야. 마찬가지라고. 국제관계에서도 칼자루를 쥔 사람과 칼날을 쥔 사람은 벌써 표정이나 말이나 모든 게 다 표시가 난다고.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가 이게 서로를 경계하는 거야. 한번 여유는 있지만 왜? 악수할 때도 서로가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유신애들 모든 보도도 그러더라고. 두 정상이 악수할 때 눈을 마주치고 서로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관계가 꽤나 내면적으로는 이틀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게 뭐냐면 지금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미 공유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탁을 합쳤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몇 년 전만 해도 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미사일을 쏠 정도 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2,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갖고 지금 국경 그 회담 자체가 2년 뒤로 2026년까지로 지금 밀어놨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국경 문제로 어떤 다툼이 날지 아무도 몰라. 왜? 그때 임시방편으로 묻어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원래 올해가 끝인데 이거를 지금 2년 더 연장해서 2026년까지 국경 분쟁의 그 회담을 다시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국제 정세가 바뀔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내용 때문에 지금이야 좋고 뭐 다 화기애애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서로가 주판알을 많이 튕기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을 상대로 두고 루브라,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가 귀청문의도 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이번에 또 그걸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2026년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또 힘을 합칠 수 있는가? 이것은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유상중이라고 서로 뭐 많은 사람끼리
근데 만년 국가끼리 만났지만은 앞으로 2년 뒤에의 문제는 또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2년 후에 보여줄 또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5월 동주냐 러시아의 동상이몽이냐 그런 가운데서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정생을 다루듯이 그렇게 회담을 진행했다고 결론이 났다는 말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